이번 차시는 김대중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40.2%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99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14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대중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했으나 주변의 지속적인 권유로 1995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면서 정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당의 탈당 인사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야권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하여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당시 여당은 한나라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한나라당이 성립됩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는 이회창으로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거치면서 원칙적이고 대쪽과 같은 고든 이미지로 대중적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한 이인재의 출마로 여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김대중 후보가 1.5% 표차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제2공화국에서 36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는 특이점이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이는 새 정부의 근원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여러 연립 또는 연합정부들이 구성되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연립 정권이 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승만 통치 시기 연립이 있었으나 결국은 자유당이라는 하나의 당으로 통합되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연립이 있었지만 관권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비정상적인 단체와의 연립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3당 합당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당으로 합쳤기 때문에 연립정권 또는 연립정부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김대중을 영어 약자로 보통 DJ 그리고 김종필을 영어 약자로 보통 JP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김대중 정부 시절 연립정부를 두 사람의 영어 약자를 합쳐서 DJP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96년 15대 총선 직후부터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 및 민주당 당선인들을 영입하였고 이에 김대중의 새천년 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연대가 시작됩니다. 이후 1996년 재보궐선거에서 양당은 연합공천을 통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97년 11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합하여 대선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연합의 내용은 첫째,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 둘째, 16대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기로 하고 실권이 있는 국무총리제를 표방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국무총리가 경제부처장 임명권을 갖는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탄생한 DJP-연합은 내각제 개헌이 이행되지 못하고 대북 정책에서 의견 차이로 연합이 해체되게 됩니다. 이후 여당은 수적인 우위가 무너지면서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많은 개혁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나타난 IMF 구제금융의 수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유화 강화, 규제 완화 및 철폐, 국유 사업의 민영화, 정부 지출,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축소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통해 외환 및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외환 보유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01년 8월 IMF 구제금융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IT 산업 및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책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1998년 말 2천여 개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 수가 2001년 중반에는 1만 개를 기록했고 벤처기업의 생산 비중은 GDP 대비 3%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특별한 정책, 주목할 만한 정책은 특히 대외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무력 도발 금지, 흡수 통일 반대, 평화 협력 및 교류 추진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한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3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한 관계에 관한 정책의 기조로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추구,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 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 이익의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이러한 기조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 정책 등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북 포용적인 일련의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보통 명명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 인식은 남북한은 서로를 상호 위협적이고 대결적인 존재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공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 이전에 있었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화해 협력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월한 한국의 힘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기존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주로 통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선평화 후 통일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남북 교류 및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상호 간 신뢰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전 체제를 해소하고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평화적 민족 통합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독일식 흡수 통일을 경계하던 북한은 남북 간 대화를 진행시키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고 민간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 북한의 핵개발 지속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이 햇볕 정책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 극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공식 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이 선언은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하여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선언은 이후에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한국 내 일본 문화 개방,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 등으로 이제 연계가 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